conflict dragging in outside. Well as oil and gas infrastructure. 2025년 6월 13일 새벽 3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나흘째를 맞이하면서 지금 양측 간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의 개입 문제인데요. 현재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미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이 전쟁이 과연 이쯤에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전면전으로 확전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6월 17일자 이스라엘 전쟁 속보 특별 생방송,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진 PD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13일 날 금요일 날 전쟁 소식을 듣고 14일 날 갑작스럽게 오후에 우리가 특별 생방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서로 미사일과 로켓을 주고받으면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양쪽의 그런 상황들, 이스라엘은 이란 어디를 공습했고 또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현재 이스라엘은 이란 테헤란을 포함한 서부 제공권을 완전 장악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3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이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후로 48시간 이후에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공군력의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덕분에 비싼 장거리 미사일을 쓰지 않고도 군용기로 이란 상공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란의 방공망에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주요 군사시설이나 군 지휘관, 이런 표적들을 타격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약 3분의 1 정도 가량을 파괴를 하면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란은 당초에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려던 미사일의 절반만 실제로 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은 5일 동안 전투기와 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활용해서 이란의 군 지휘부, 핵시설, 그리고 미사일 기지 등의 이런 군시설들과 그리고 정유시설, 석유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진 PD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48시간 만에 테헤란 하늘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테헤란의 상공, 이 공중은 거의 이스라엘 전투기의 놀이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주 이 공격이 좀 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란에 핵시설이 있는 그 나탄즈하고 이스파한, 여기가 많이 지금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나탄즈와 이스파한 핵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방사성 물질도 내부 누출이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나탄즈 위치를 지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지금 테헤란이 여기에 있고 나탄즈 핵시설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국제안보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이스파한주에 위치한 나탄즈 핵시설인데, 이 핵시설에 대한 공습으로 인해서 시범 연료 농축 시설과 그리고 전기 변전소의 피해가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 공급이 차단이 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원심 분리기도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파한주에는 이런 나탄즈 핵시설 이외에도 또 다른 핵시설인 이스파한 핵시설이라고 있는데요. 근데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 이제 테헤란, 나탄즈, 이제 이스파한 해서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탄즈 핵시설에서
우라늄 변환 시설과 그리고 연료판 제조 공장 등의 주요 건물 4곳이 파괴되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위성 사진상으로도 이스파한에서 최소 2개의 구조물이 가시적인 손상이 발견이 됐다고 하고 주변에는 그을음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타격을 주지 못한 곳이 이스라엘군이 운명의 산으로 불리는 이란 포르도 벙커인데요. 네, 포르도 벙커도 여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테헤란 바로 밑에 있는 벙커가 이제 포르도 벙커.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이게 이 중요한 그 핵 관련 시설들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네. 주로 이렇게 모여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도 벙커 이 군사기지에는 이란의 핵 농축 공장이 산 아래 깊이 500m 깊이에 묻혀 있고 그리고 방공망으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의 최종 목표물이 포르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석이 있는데 이제 포르도를 파괴하지 않으면 이란이 우라늄 재고를 3주 내에 핵 무기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과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에 따르면 이란이 포르도에서 농축을 계속할 경우 한 달 안에는 9개 핵무기를 가동할 수 있고 그리고 2달 안에는 13개 핵무기를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건물들, 시설물들을 향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핵시설, 중요 핵시설뿐만 아니라 국방부 건물 그리고 또 외교부 건물 이 공격 범위를 점점 확대해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파르친 군사시설과 그리고 타브리즈, 케르만샤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서 다수의 방공과 드론 기지 그리고 테헤란 인근에 있는 혁명수비대 군사시설들이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기능들이 심각하게 상실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란의 돈줄인 정유 그리고 석유 시설도 손상이 된 상황이고요. 최대 규모인 샤흐르 레이 정유소와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등이 공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큰 불이 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석유 생산이 중단되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밖에도 이스라엘은 이번에 처음으로 테헤란에 거주하는 약 30만 명에게 대피 권고를 내렸고요. 그리고 어제는 테헤란의 국영방송을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여성 앵커가 생방송을 하는 도중에 큰 폭발음이 들렸고 그리고 진동을 느낀 뒤에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영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제 앵커가 떠난 이후에 방송은 예비 스튜디오에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떠나는 장면이 아직 안 나왔네요.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떠나는 장면. 끝이에요? 아니, 뒤에 네, 저 떠나네요. 예, 맞습니다. 저 스튜디오 방송국 건물을 폭격을 하니까 스튜디오 지붕에서 막 뭐가 떨어지니까 놀라서 황급히 도망가는군요. 자, 뿐만 아니라 이란에는 그 공중급유기,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하늘에서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중급유기가 5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4대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능이 떨어져서 거의 기능을 못할 정도고 겨우 한 대 남아있는데 공중급유기 쓸만한 게 그것도 뭐 별로 성능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박살이 났어요. 네. 이제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의 이 공중급유기를 파괴한 것에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거리는 1,5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전투기로 왕복을 할 경우에는 3,000km가 되는데요. 현재 지구상에 한 번에 3,000km를 이렇게 왕복으로 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고로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전투기가 왕복하려면 중간에 반드시 이제 공중급유가 필요하고 만약에 공중급유기가 없다면 이란은 이스라엘 상공으로 전투기 투입이 불가능해진다는 건데요. 그렇게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마지막 남은 그 공중급유기를 파괴한 것인데 심지어 이 공중급유기는 1,500km보다도 훨씬 먼 2,300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대 최장거리 공습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중급유기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로부터 2,30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최장거리의 목표물을 파괴시켰다 이 얘기네요. 그동안 사실 이스라엘은 과연 이스라엘까지 1,500km나 되는데 전투기가 날아가서 공격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의문이었는데 사실 이전에 이미 그것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것이 저 남쪽에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예멘 후티 반군 거긴 2,000km거든요. 거기 가서 충분히 공격하고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 공격은 뭐 게임도 안 된다, 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2,000km가 아니라 2,300km까지 날아간 거예요. 자, 이란 측 사망자 수도 많아요. 그 특이한 점은 군사 고위 지도층들 그리고 핵 과학자들 주로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분들 이 양반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까? 일단 현재까지 군 수뇌부는 약 20여 명, 그리고 핵 과학자는 약 10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도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뛰어난 정보력이 있었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문가는 모사드가 테헤란 내에 있는 이란 군부 핵심 수뇌부를 한 곳에 유인하기 위해서 지금 안보랑 핵 프로그램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특정 장소에 그 사람들이 다 모이게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그 짧은 시간에 핵심 수뇌부와 지도부 20명을 죽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표적 인사들이 이 특정 회의 장소에 집결한 그때 미리 구축해 놓았던 비밀 드론 기지를 전격 가동해서 정밀 자폭 드론이 건물 내부를 정조준해서 타격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미국 정보력이 아닌 이스라엘 자체 정보력임이 확실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미리 숨겨놓은 드론 그게 뭐냐면요. 컨테이너를 테헤란 외곽에다가 사람들 잘 왔다 갔다 안 하는 그 야산 같은데 큰 컨테이너 같은 거를 갖다 놨는데 작전이 시작되면 그 컨테이너의 뚜껑이 열리면서 그 컨테이너 윗부분에 수십 대의 드론이 다 이 폭탄을 달고 있는 드론이 동시에 떠가지고 각자가 이 지령받은 GPS를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타겟을 공격하는 이것이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작전이었는데 여기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가서 그렇게 이런 작전을 펼쳤는데 이번에 그게 아마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드론 작전.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그 사망한 사람들이 이란의 고위 군사 요원들, 장교들이죠. 군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핵 과학자들이 많이 또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정치인들은 별로 안 죽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군 수뇌부에게만 경고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살해된 수장의 뒤를 잇는 후보들에게도 그 경고장을 이미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보 장군들과 그들의 아내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 앞에 서한을 놓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을 또 전했는데요. 우리는 당신이 어디 있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런 참수 작전에는 정작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정치 지도자를 살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초점은 핵과 군사 분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지만 핵 군사 관련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야톨라이므로 이 아야톨라도 매일 침실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네타냐후 총리도 하메네이를 암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보고 매일 저녁 침실을 옮겨야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어디 있는지 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란 북동부 쪽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 정도를 알 정도니 뭐 이스라엘 모사드는 오죽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현관문 안으로 신발장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메모지가 편지가 이렇게 왔길래 이게 뭐지? 어느 동네 슈퍼마켓이 새로 오픈했나? 뭐 이런 전단지인 줄 알고 딱 펼쳐봤더니 움직이지 마라. 다음은 네 차례일 수도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막 섬찟하고 그다음부터 부들부들 떨릴까요? 잠깐 이스라엘의 그 작전 굉장히 이번에 아주 그 전쟁 끝나고 나서도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란의 이 피해 상황은 이제 됐고 이번엔 반대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그 피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피해는 어느 정도고 또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인명 피해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24명이 사망했고 그리고 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란발 전체 미사일 발사된 수는 지금 이번 350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15일에는 하이파 북부에 위치한 이스라엘 최대 정유 시설인 바잔그룹 정유단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일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잔그룹은
배관이 일부 피격이 돼서 하위 처리 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이 되긴 했지만 주요 정유 시설은 계속 운영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이파 항 주변에서 로켓이 낙하한 이후부터 몇 시간 동안 불길이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16일 오전에도 이란은 이스라엘 하이파 발전소에도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인근 발전소와 그리고 이스라엘 중부 주요 전력망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력청은 찢어진 전선으로 인한 감전 위험 등의 이런 안전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고 그 동시에 기반 시설을 수리하는 것과 그리고 전력 공급을 복구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16일 새벽까지 이어진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전체 탄도미사일의 80%에서 90% 정도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미사일이 주거 지역에 낙하하면서 이제 민간인 피해가 컸고 사망자가 24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텔아비브 지역에서는 두 방공호 사이에 미사일이 낙하했지만 내부 주민 전원이 생존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 인접 건물에서 방공호로 대피하지 않은 주민들은 전부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그 텔아비브 바로 옆에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 텔아비브 아래쪽에 바티암이라는 곳에서도 또 역시 그 피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바티암에서도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 9명이 모두 목숨을 잃은 건데요. 또 리숀 레지온에서도 주거 건물 붕괴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미사일에 직접 타격을 받은 방공호에서도 2명이 숨졌는데 다른 층에 있었던 방공호에는 이제 직접 타격을 받지 않은 다른 층에 있던 방공호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16일에 텔아비브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도 이란 미사일에 맞아서 손상이 된 것으로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미 영사관은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허커비 대사의 말에 의하면 미국인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응급구조기관 마겐 다비드 아돔은 이날 이란의 로켓 공격으로 인해서 4명이 숨지고 87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피소의 안전구역으로 가지 않은 사람이 9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피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로켓이 그 미사일이나 로켓이 그 방공호를 정면으로 공격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 떨어질 때는 대피소가 제일 안전한 건데 뭐 바빠서 미처 못 피했겠죠. 많은 희생자가 났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과학의 자존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와이즈만 연구소 여기도 공격당했어요. 네, 지난 15일 새벽인데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남쪽에 있는 레호봇 쪽에 바이치만 연구소가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1934년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자 화학자인 하임 바이치만이 설립한 바이치만 연구소는 세계적인 과학 강국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상징과도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 3대 기초과학 연구소로 꼽히는 이 해당 연구소는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정권을 위한 방어 및 공격용 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연구소라고 합니다.